슈퍼볼의 경제학이라는 주제입니다. 이 영상 찍는 시점으로요, 내일 이제 슈퍼볼이 열립니다. 미국 프로풋볼이요,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의 결승전이죠. 매년 1억 명 이상의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요.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스포츠죠. 정말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이면서 동시에 기업 광고 전쟁의 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슈퍼볼이 무엇인지,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,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, 광고 효과가 어떤지 좀 가볍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미식 축구의 결승전이 아니잖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명 이상이 지켜보는 거대한 문화 행사죠. 뭐 해프타임 쇼도 그렇고 광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의 볼거리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왜 그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지 그 경제적 가치, 파급 효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광고료의 규모 그리고 배경 한번 보면요. 광고의 어떤 황금 시간대라고 불리죠. 2023년 기준으로 슈퍼볼 30초 광고의 비용이요.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? 700만 달러였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25년 슈퍼볼 30초 광고 비용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? 100만 달러가 올랐어요.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게요.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요. 1967년 슈퍼볼이 처음 열렸을 때에는요. 30초 광고 비용이 37,500달러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쭉 올라간 게 220만 달러에서 지금 25년까지로 보면 800만 달러까지로 급증했다라는 거죠. 그만큼 광고 효과가 높다라는 걸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봐야겠죠.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청자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. 월드컵 결승전하고 비교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. 그에 비슷한 숫자라고 합니다. 슈퍼볼에 몰입을 하는 거죠. 모든 나라의 전 세계 사람들이요. 그리고 또 1년에 딱 한 번 개최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광고 슬롯도 당연히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 슬롯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 희소성이 극대화되기도 하는 것이고요. 또 광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화가 되다 보니 광고 영상이요. 한번 방영된 이후에도요. 계속해서 대중매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광고 단가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24년도만 해도 슈퍼볼 시청자 수가 1억 2,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. 이게 미국 TV 역사상 최다 시청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슈퍼볼 광고의 ROI, Return on Investment니까 이 투자 수익 관점에서 또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. 어떤 광고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요. 슈퍼볼 광고가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임타임 광고보다 3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작년도에 그 슈퍼볼 광고가요. 평균 프라임타임 광고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. 230% 이상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말은 슈퍼볼에서 광고 한 번 하는 게요. 프라임타임에서 하는 광고를 몇 번 하느냐? 450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이게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 매출 증대 효과로 보면요. 특히 이제 식음료와 같은 그런 제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슈퍼볼 광고 이후에 몇 주간 대체로 한 달간을 놓고 보면 가구당 소비량이요 15%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. 이제 뒤이어 뭐 실제 효과를 볼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또 환산된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광고하는 게 정말로 실제 돈값을 하느냐라는 얘기일 텐데요. 여러 기업들이 발표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조금 예전 건데요. 스니커스 초코바이죠. 2010년도의 광고인데 이 광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에 임팩트 있는 슬로건이 있었어요. 뭐였냐면 You're not you when you're hungry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말하자면 배고플 땐 너답지 않아 뭐 이런 얘기겠죠.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 돼서 장기 어떤 광고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광고 당시에는 이 30초 비용이요 300만 달러였었고요. 뭐 제작비 포함하면 대체로 한 400만 달러 정도 됐겠죠.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? 광고 직후 한 달간 스니커즈 판매량이요 16% 증가했다라는 거죠. 그 말은요 추적 매출이 그 기간 동안에만도 500만 달러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 말은 그 기간만으로도 광고료 뽀뽀도 남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.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계속해서 이 컨셉을 사용해서요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매출을 장기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회사들 조금씩 보면요. 버드와이저 맥주 회사죠. 2020년 슈퍼볼에서 30초당 56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요. 광고 방영한 뒤에 온라인 판매량이요 바로 20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 말은 버드와이저의 연간 매출액이 한 17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광고 방영 후에 단기적으로 약 3.4억 달러
매출 증가니까요. 이게 몇 배인가요? 한 6, 70배 정도가 되는 거죠. 매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. 또 유명한 게 아마존이요. 아마존 에코 있잖아요. 이게 2018년 슈퍼볼에서 또 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광고했는데 연간 매출이 한 50억 달러인데 판매량이 30%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도 1.5억 달러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네요. 이거 역시도 광고 효과가 30배 이상인 거잖아요. 단기만 놓고 봐도.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요. 슈퍼볼 광고는 단순히 비용이 높은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죠. 광고 방영 후에 매출 증가, 브랜드 인지도 상승, 또 소셜미디어에서의 어떤 확산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니까요. 단순한 상품 홍보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또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하나의 문화적인 이벤트로서 간주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요, 이건 또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. 기업들의 광고판일 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. 그런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. 방문객들이 몰리면 뭐 호텔, 식당, 교통, 뭐 관광 업계들이 특수를 누릴 것이고요. 또 halftime 쇼에 등장하는 팝스타들은 그들의 어떤 음원 스트리밍이라던가 콘서트 티켓 매출까지 덩달아 끌어올라진다라는 얘기겠죠. 결국은 이렇게 슈퍼볼 한 경기에서요, NFL, 뭐 방송사, 뭐 광고 대행사, 브랜드, 뭐 개최 지역까지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런 윈윈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2024년만 놓고 봐도요, 슈퍼볼의 광고 수입이요 5억 5천만 달러에 달했고요. 그 개최한 도시의 경제적인 효과 24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했거든요. 약 1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. 뭐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결론인데요, 뭐 슈퍼볼에 엄청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은 단순히 TV에 한번 나왔다라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봤듯이 기업들이요, 슈퍼볼 이전 이후에 어떤 전방위적인 마케팅, 어떤 그 광고 홍보 전략을 세워서요, 그 짧은 30초를 수년간의 어떤 브랜드 파워의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.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광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최 도시, 그리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, 그리고 스포츠 산업도 그 효과를 함께 나누면서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슈퍼볼 평균 입장료가 6,000불, 7,000불 한다고 하죠. 엄청난 고비용이지만 또한 더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광고 극장이자 뭐 엔터테인먼트, 마케팅이 결합된 아주 극적인 그런 문화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슈퍼볼을 앞두고 아마 이 영상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지나간 이벤트이긴 할 텐데요. 아무튼 슈퍼볼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.